안녕하세요. 기능과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저희가 작심 7일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이 5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동안 저희 제품 없이, 달달한 거 없이, 초과항 음식 없이, 밀가루 없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식생활을 가려 먹으니까 피부도 달라지고, 장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수면도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원래 밀가루를 많이 먹진 않지만 가끔 달달한 디저트 유혹에 넘어가곤 했었는데 일주일 잘 버텼습니다. 달달한 디저트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그 주범이 오늘의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작심 7일 프로젝트 5번째는 카페인 없는 일주일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음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주로 많이 접하는 거는 커피겠죠. 달달한 디저트를 부르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사실 카페인이 커피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커피 말고도 차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음료들, 그리고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 드시고 계신 여러 가지 약들 중에 특히 편두통약 이런 데도 카페인 성분이 간혹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카페인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연구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요. 이 그림은 1980년도에 나사에서 수행한 비밀 연구라고 돼 있어요. 거미들을 LSD나 필로폰 같은 이런 마약 종류, 마리화나 그리고 카페인에 다 노출을 시킨 거예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거미들이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미들은 집을 잘 못 지었죠. 놀랍게도 그 중에서 카페인이 가장 많이 제대로 못 지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카페인이 신경계 쪽에 각성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카페인을 드시면 상처가 회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결합하는 아데노신 리셉터를 블락해요. 이 아데노신 리셉터를 블락하기 때문에 뇌에서 각성 효과를 내서 우리가 졸릴 때 카페인을 먹으면 잠을 안 자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데노신 리셉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페인은 피부에 있는 아데노신 리셉터도 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데 피부에 있는 아데노신 리셉터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회복시키는 온도 힐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거나 상처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잠을 못 자니까 그것도 피부 염증 반응이나 피부 재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커피 자체가 피부가 재생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히 더 커피 같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까? 그건 또 아닌 게 먹거리에 관련된 연구들이 들어있는 그런 책을 보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또 추천하는 음식에 들어있기도 해요. 커피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카페인 때문이 아니에요. 폴리페놀이나 바이오액티브 컴파운드들이 안티옥시던트나 안티인플라메이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 되는 거죠. 카페인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폴리페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클로로제닉 애시드, 한국말로 클로로겐산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커피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당근, 사과, 배, 포도, 키위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거는 파이트라고 돼 있어요. 지방을 좀 분해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돼 있죠. 제가 유제품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문헌을 잠깐 보실게요. 똑같은 커피를 하나는 그냥 커피만 먹게 하고 다른 하나는 우유를 타서 먹게 했어요. 먹은 사람들의 소변을 분석을 해서 이 클로로겐산이 어떻게 잘 몸에서 쓰여지고 나오는지 분석한 그런 논문인데요. 우유를 먹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이용된다고 돼요. 좋은 물질을 같이 먹었지만 우유를 같이 먹음으로 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거죠. 이 논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커피를 먹을 때 다른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먹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폴리페놀들이 몸 안에서 제대로 잘 작동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유는 정말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실 때는 커피만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카페인이 나쁘다는데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카페인에 아주 예민하지 않으시면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카페인에 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디카페인을 드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라떼나 카푸치노 이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한 커피로 디카페인이나 하프 카페인을 드시면 커피의 좋은 점도 드시면서 카페인으로 인한 나쁜 점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심 7일 프로젝트 5번째 카페인 없는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작심 7일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는 디카페인으로 드시고, 커피 말고도 에너지를 좋아지게 한다는 그런 음료들이나 약을 드실 때 혹시 그 안에 카페인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드시는 그런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선택들 하시고, 저희 작심 7일 프로젝트도 같이 해보셔서 건강한 피부, 건강한 면역을 잘 유지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